분명히 순대국밥집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네. 국밥에 순대가 없어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진해에서 위탁 판매업을 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여기 사장님 네. 사무실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원룸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정도는 지금 얼마 정도 비용 내고 계세요? 여기는 월에 20만원. 아, 월 20만 원? 네. 아, 이게 지금 현재 창원에서 월 20만 원을 내고 사용하고 계신 사장님의 사무실 모습입니다. 아, 모니터가 2대네요? 아, 여기는 이제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이제 친구 자리인데요. 친구는 이제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멀티파이프님 방식으로 대량 위탁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갈라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이 친구는 처음 시작이 구매 대행을 관심을 갖게 돼서 시작을 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 때문에 구매 대행도 같이 봤지만 멀티파이프님과 이제 다른 분들 강의를 여러 가지 봤는데, 그 중에 멀티파이프님 방식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멀티파이프님한테 올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 네,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사업들 중에서도 네. 왜 하필 대량드론 위탁 판매였어요? 일단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업은 리스크도 크고 당장에 다른 사업을 시작할 만한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가장 소자본으로 조금 성공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강의랑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됐고 확신을 좀 갖게 돼서 그래서 이걸로 해보자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업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부업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업으로 했다가 지금 이제 3교대 공장 다니면서 네, 3교대 이제 야간 근무든지 새벽 근무든지 끝나면은 집으로 안 가고 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위탁 판매 가공하고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잠깐 집에 가서 눈 붙이고 다시 출근하고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안 힘드세요? 네, 힘들어도 가족이 있으니까 아하. 네, 저 혼자 했으면은 안 했겠죠. 네. 뭐 애들 생각하고 와이프 믿어주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사업도 할 거고 앞으로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애들한테 물려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의 업무 환경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모니터를 3대를 쓰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2개로 시작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손도 좀 느리고 이제 빠르게 전환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서 1+1으로 모니터를 팔고 있어가지고 마치 그래서 주문해서 이렇게 사고 있고 이제 가운데 이제 스탠드는 그 마켓에서 주문해서 중고로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량으로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작년 8월, 9월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여러 강의 좀 몇 가지 계속 듣다가 제대로 이제 판매를 시작한 건 작년 11월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지금 매출이 얼마나 나오시나요? 월 매출이? 1월 달에는 모든 마켓 다 통틀어서 한 80에서 90 정도 이렇게 100만 원은 안 나오고요. 100만 원 밑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워서 인터뷰를 신청하시게 됐나요?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고 필기도 하고 메모도 하면서 상품명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주변에 물어봐도 어차피 본인들 이제 노하우일 거고 또 본인들만의 방식이 있을 거니까 물어보기도 조심스럽고 또 결정적으로는 제 지인 중에는 이 위탁 판매 대량 등록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이랑 비교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분명한 거는 이대로 계속해서 수량만 늘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올 것 같은데 다른 그 단톡방에서 비교를 했을 때 상품 개수 대비해서 너무 떨어지는 게 이제 눈에 보여가지고 좀 제가 잘못되고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품이 이제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건 한 3,000개 정도
3,000개 정도의 매출은 100만 원 조금 안 나오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 사장님께서의 가장 큰 고민은 상품 수 대비 매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려면은 우선 사장님께서 가공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제품 하나를 한번 기존에 사장님께서 가공했던 방식 그대로 한번 가공을 해볼게요. 네. 그 과정 한번 보면서 제가 볼게요. 네. 지금 한번 이 제품의 상품명과 뭐 이미지, 네. 사장님께서 지금 평소에 어떻게 이 제품을 바꿔서 매출을 내오셨는지 네. 한번 그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네. 모니터가 많으니까 편하네요, 혹시. 예, 맞습니다. 이미지를 먼저 따시네요. 네. 뭐라고 피신 건가요, 지금? 포장끈으로 일단 이렇게 한번 쳐보고 예. 연관 키워드 보면은 관련 키워드가 나오니까 이런 데서 보고 이제 이 상품이랑 좀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얘는 이제 공예재료나 이런 데 쓰는구나 하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카테고리 나오면은 제가 이거 스마트 스토어에 일부러 지금 들어가서 상품명 가공하신 거예요? 아니 카테고리 하고 그 다음에 상품명 이렇게 이 순서로 지금 카테고리를 먼저 바꾸시고 네. 상품명을 바꾸신다고 하셨죠? 예예예 바뀌었어요. 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상품명이랑 카테고리는 최대한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야 매출을 가장 올릴 수가 있어요. 특히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적합도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왜 카테고리부터 먼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네. 우리가 상품명을 지금 뭐로 지을지 모르잖아요. 아 근데 카테고리부터 내가 먼저 지어버리면은 내가 나중에 상품명을 다른 걸로 했을 때 그 두 개가 따로 놀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상품명을 먼저 가공한 다음에 네. 내가 가공한 상품의 용도에 맞춰가지고 카테고리를 찾는 거잖아요. 아 예를 들어 플라스틱 통이 있다고 치면은 네. 이걸 김치통으로 팔 수도 있고 액세서리 뭐 보관이나 뭐 사무용품 보관통으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상품명을 예를 들어 뭐 김치통으로 판다. 네. 그럼 상품명을 김치통으로 쓰고 카테고리도 김치통으로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정한 용도를 따라서 카테고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카테고리를 먼저 지으면 어떻게 돼요? 상품명을 자유롭게 네. 지을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캡처하셨으면은 상품명을 가공하시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 카테고리도 지금 예. 리본이라고 지금 찾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미지 캡처했던 것이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그 꽃에 리본 묶여 있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이미지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이미지를 목록 이미지로 쓰셨어요.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리본으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리본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끈은 리본끈이 아니죠. 이 사람이 그냥 리본으로 묶은 거죠. 그쵸. 근데 이걸 만약에 카테고리를 이렇게 리본으로 쳐서 만약에 리본끈이 나왔어요. 그걸 카테고리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얘는 리본끈 제품이 아닌데 일반 끈을 갖다 리본으로 묶은 것 뿐이잖아요. 그럼 이미 거기서부터 카테고리랑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네. 우리가 제품을 팔 때 네. 모든 이미지나 상품명,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지금 이미지는 이건데 네. 그러면 저는 이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모든 것들을 가공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가 뭐가 될지. 그냥 포장끈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런 카테고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꽃 관련된 그런 원이 뭐 그쵸, 뭐 원예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럼 내가 만약에 이미지를 이거 썼으면은 네. 상품명도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고 카테고리도 그럼 원예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장님께서 일하시는 업무플로우 방식을 보면은 네.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이미지도 그냥 딴 다음에 카테고리를 지금 먼저 하려고 계시고 카테고리를 지금 리본이라고 찾으려고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따로 놀죠. 그럼 고객들이 들어올 확률도 많이 낮아지게 되고 들어와도 내가 원하는 상품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럼 유입이 돼도 사질 않는 거예요. 유입 대비 매출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본인이 찾던 거랑 다른 상품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힘들게 키워드로 유입까지 시켰는데 내가 원하는 상품이 아닌 거예요. 들어와서 봤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주는 본질적인 가치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손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에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검색 키워드 마케팅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 건데 분명히 순대국밥집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네. 국밥에 순대가 없어요. 와, 좀 충격이네요. 아, 그러니까 사장님 저희가 한번 네. 다시 가공을 해보죠. 예. 지금 다시 이미지 가공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왜 하필 저 이미지로 쓰신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많은 이미지 중에 저 이미지를 골랐던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가공을 할 때 예. 약간 이렇게 상품이 단품으로 이제 보이는 것보다 예. 어떠한 용도로 이제 썼다는 게 보이면은 더 눈에 끌릴 것 같아서 예. 이거 보면은 이 리본 끈을 이렇게 활용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야 저는 가공을 할 때 어떤 상품을 검색을 하고 그 상품을 활용한 사진을 보통 많이 쓰는 편이라서. 근데 만약에 사장님께서 그런 용도로 네. 저 이미지를 골랐다면은 네. 아이템 스카우트에 포장끈이라고 썼으면 안 됐죠. 그것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포장끈이 우리가 흔히 포장끈이라 생각하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냥 상자 묶는 박스나 네, 선물 상자 박스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 그럼 연관 키워드도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저 끈을 그런 사장님 생각하시는 저 이미지에 맞춰서 팔고 싶으면은 그쪽으로 아이템 스카우트에 치셨어야죠.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꽃꽂이로 검색을 했지만 네. 이 안에 어떤 단어들 중에 꽂히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단어를 다시 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만약에 키워드가 못 찾겠으면 예. 이 네이버에 들어가거든요. 예. 네. 네이버에 이렇게 비슷한 상품이 나오면 이제 쇼핑 태그에 들어가서 지금은 안 뜨는데 원래 잘 뜨는 것들을 위에 관련 검색어가 딱 떠서 그 중에 하나 고르기도 해서. 지금 꽃포장끈이라고 치셨나요? 네. 저는 그러면은 네. 꽃꽂이끈이 더 나아 보여요. 아. 왜냐면 아까 꽃포장끈으로 다시 가보시죠. 네. 자, 꽃포장끈의 1페이지 상품 목록을 볼게요. 어때요? 좀만 내려올까요? 이길 자신 있어요? 아니요. 못 이기죠? 네. 그럼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꽃꽂이끈은 어떨까요? 내려보세요. 이길 자신 있어요? 네, 꽃포장끈에 비해서는 훨씬 좀 나은 것 같아요. 비벼볼만 할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지금 여기가 1페이지 최상단인데도 네. 지금 이 사이에 아까 내 목록 이미지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이미지 한번 볼까요 다시? 이 이미지가 네. 아까 저 1페이지 사이에 딱 하나 껴있다 생각해보세요. 아. 왜냐면 그게 그럼 고객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꽃꽂이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고객의 입장이 돼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 이미지 사이에서 내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 통할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능해 보여요. 꽃꽂이끈이라는 저 키워드 내 1페이지에 있는 다른 이미지보다 우리 이미지가 더 나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랑 상품을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쳐서 들어온 고객이 1페이지를 봤을 때 우리께 가장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근데 눈에 띈다고 다가 아니라 눈에 네. 띈과 동시에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미지가 우리가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네. 리뷰 500개 이러면 못 이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꽃포장끈이든 꽃꽂이끈이든 그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을 수집을 해야겠죠? 네. 그럴 때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를 쓰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만든 그 목록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1페이지를 먹을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상품의 특징도 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상품의 특징이 뭔지. 색깔이 특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최대한 살리려고 해야 돼요. 우리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재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업이 줄 수 있는 부가가치는 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품을 원할 것 같은 사람들이 뭘 칠지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지금 끈 보시면 네. 재질이 어때요? 알록달록하죠? 네, 되게 얇고 알록달록. 어떻게 보면 무지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재질 자체가 투명하고 안이 비쳐요. 네.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 누군가는 분명히 알록달록하면서도 네. 저런 안이 투명하게 보이고 그걸로 또 뭐 꽃꽂이에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상자를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런 걸 찾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설령 그 우리가 넣는 키워드가 네.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할 것 같아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여기 상품을 보고 멀티파이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약간 투명하고 이쁘다 알록달록하다 이거를 상품명에 넣으려다가도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에 나와 있는 키워드만 지금까지 상품명에 계속 넣었거든요. 다른 건 안 넣고. 일단 아이템 스카우트에 나와 있는 키워드라고 해서 네. 무조건 소비자 검색하는 키워드인 것도 아니고 아이템 스카우트에 없다고 해서 소비자 검색 안 하는 키워드인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누군가가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게 소비자가 충분히 검색할 만한 가능성은 있어야 돼요. 무슨 슈퍼 울트라 이런 거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란 소리예요. 예.
그래서 가공이 실력인 거예요. 그 중간점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투자랑 비슷하다고 생각도 하는데 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위치나 시장을 네. 잘 파악하시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 키워드는 아무도 안 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을 주로 보면 되냐면은 그럼 과연 지금까지 내 제품을 샀던 사람들은 네. 어떤 키워드로 쳤었지? 내 제품을 샀던 고객들의 키워드는 검색량이나 혹은 내가 딱 한눈에 봤을 때 사람들이 충분히 검색할 만한 키워드였나? 그 점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추측해서 끝나면 안 돼요. 사장님 지금 추측해서 끝나셨잖아요. 네. 이거 고객들 안 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추측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험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고객이 이렇게 안 칠 것 같은데 라면은 그럼 과연 그런 키워드로도 구매된 사례들이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팔았던 데이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이 파일은 뭐죠? 이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까지 제 상품이 팔린 그 키워드 목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제가 하기 시작했을 때 경쟁 강도를 옆에 열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경쟁 강도가 10몇인 것도 있고 예. 경쟁 강도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쭉 하다가 어떤 거는 경쟁 강도가 2000이 넘어가는데도 제 상품이 노출이 돼서 팔리기도 하고 예. 또 대부분의 상품들은 제가 원래 지금까지 3000개를 가공을 할 때 경쟁 강도가 100 미만인 것만 또 골라서 키워드로 넣었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그런 상품들보다 경쟁 강도가 200이고 1900이고 2000이 넘어가는데도 팔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분석은 되게 잘하셨어요. 네. 지금 유입 데이터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네. 사람들이 검색한 키워드에 대해서 경쟁 강도를 지금까지 확인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무슨 2000인데도 팔린 게 있고 네, 맞습니다. 1900인데도 팔린 게 있다면서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서 하나 결론이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사장님은 경쟁 강도가 100 이하인 것만 가져왔다고 하셨죠. 네. 그 가설이 깨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더 이상 100 이하인 것만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미 1000, 2000인 게 팔리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비중을 봐야죠. 1000, 2000을 넘어가서 팔리는 게 있다는 그 케이스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비율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판 게 100개가 있으면은 네. 그 중에 가장 많은 경쟁 강도가 분포되어 있는 영역이 어디 있는지. 근데 그게 일관성이 없다면 무슨 뜻이에요? 경쟁 강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어떤 특정 경쟁 강도에 몰려있다면 어떨까요? 그 경쟁 강도가 우리가 쫓아가야죠. 그럼 그 경쟁 강도를. 왜냐면 팔린 데이터잖아요. 네.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팔린 데이터만 뽑아서 따로 보신 거죠. 네네네. 그럼 여기서 뭔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모든 데이터는 앞으로 추종해야 될 데이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거 볶음 스푼을 했는데 즉 부침개랑 여기 있는 부침개랑 주걱이랑 이렇게 조합이 돼서 노출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 제가 만약에 또 볶음 스푼을 가공을 할 때 부침개 주걱이라는 키워드를 넣는 편인가요? 그러면은 네. 사장님은 내 카페 옆에다가 카페 하나를 더 차리는 거예요. 그럼 내 제품이랑 똑같이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침개 주걱을 친 사람은 지금 이 상품이랑 사장님이 새로 가공한 제품이 두 개가 다 뜨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유동인구를 놓치는 거죠. 인구는 5천만인데 네. 한 지역에다가 내 카페 두 개를 동시에 개업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 대량 등록은 저는 네.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라는 게 요즘 세상에서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실험해보고 분석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뭔가 일관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시대가 변해버리면 그건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네. 계속 메타는 바뀌고 알고리즘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떤 식이 되든 유입 데이터가 됐든 뭐 어떤 데이터가 됐든 간에 내가 그런 것들을 계속 뽑아보고 분석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네. 지금 이렇게 가공해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 이유는 네. 일단 사장님이 그래도 최소 3달 정도는 네. 소위 무식하게라도 이걸 했기 예.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예 극초반이신 분들에게는 그냥 머리를 닫고 3,000개 정도까지 제가 그냥 무조건 가공하라고 해요. 네. 왜냐면 어차피 본인의 가공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할 게 없기 때문에 네. 깨달을 것도 없어요. 예. 본인이 가공한 제품의 데이터를 봐야 본인이 깨달을 수 있거든요. 남의 데이터를 봐도 뭔가를 깨닫기가 힘들어요.
왜 내가 가공한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내가 가공한 데이터가 팔려서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로 나올 때까지는 내가 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그래도 계속 끌고 오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중한 유입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분석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을 만한 거리들이 생기신 거잖아요. 예. 앞으로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작업들을 계속 시도해보고 피드백해보고 네. 실험해보고 뭔가가 좀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다음 가공 때 반영해보고 다시 데이터를 보고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관된 정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나 제 유튜브를 보고 시작했던 분들 중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이제 제 걸 보면서 시간을 아끼시고 거기에 본인만의 방법을 더하신 거겠죠. 네.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유튜브 보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내용들을 많이 참고를 했었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찾아가야 돼요. 계속 어떤 일관된 정답이라는 게 사업에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아마 지금 상품명이 문제가 되어 있을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예. 한번 보시죠. 어떻게 네. 되는지. 맨 밑에 거부터 볼까요? 이거요? 예, 지금 이거부터 볼게요. 네. 지금 작업용 줄드 사다리 5m 고리형 로프 간편 일자인데 네. 이거 원래 상품명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 로프 사다리. 이게 원래 상품명이고 네. 그 이미지는 어떤 거 쓰셨는지 기억나시죠? 이미지는 이거 썼습니다. 아, 좀 용도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셨네요. 네네네. 이거를 지금 쓰셨고 상품명을 볼게요. 우선 네. 제 생각에는 뭐 줄 사다리는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다리는 지금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줄로 로프. 그치, 줄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 제일 큰 거거든요. 예.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큰 특징은 네. 어떤 쇠도 아니고 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줄 사다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네이버에 쳐봐야 알겠지만은 예. 5m는 이 사다리의 높이죠. 네, 맞습니다. 아, 전 저런 사이즈 같은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네요. 이 제품의 특성을 가장 잘 살려야 돼요. 그러면은 간편, 일자 이런 거 필요 없죠. 왜냐면 굳이 줄 사다리가 아니어도 간편한 사다리는 많아요. 그쵸. 굳이 줄 사다리가 아니어도 일자 사다리는 많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자 사다리라고 쳐서 들어온 고객이 네. 이런 제품을 원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다 쇠 사다리를 그쵸. 원하지 않을까. 그럼 이거 보고 네. 이걸 살려고 할 거야 아니면 그냥 클릭도 안 하고 넘어갈까요?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죠. 네. 그럼 이건 여기서 필요가 없는 키워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대국밥집이라고 써놨으면 순대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자꾸 황태해장국밖에 없으면은 나가죠. 아무리. 그럼 순대국밥집이라서 들어왔는데 저는 무의미한 키워드 남발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안에서도 아까 간편 이런 것들은 네. 사장님께서 네. 약간 마지막에 포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 가공하신 거 방금 특징이 뭐냐면은 예. 아까 뒤에 로프 간편 일자 있죠. 네. 작업용 줄사다리 5m가 앞에 있죠. 네. 지금 뒤로 가면서 무의미한 키워드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앞에 좀 넣다가 네. 더 이상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오, 맞아요. 뒤로 가서 그냥 막 넣는 거죠. 그냥. 예, 정확합니다. 왜냐면 빨리 하고 넘어가고 싶으니까. 예.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예. 생각해서 넣을 생각을 해야지. 이게 당장 뭐 더 이상 생각이 안 떠오른다고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넣어버리면은 진짜 안 넣는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의미 없는 키워드가 괜히 들어가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도 고객이 이 상품을 쳐서 자꾸 들어오지 않는 케이스가 쌓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제가 알고리즘에도 이 제품은 뒤로 밀어버릴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장님께서 가공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확실히 남발된 키워드가 많다는 느낌이 바로 들어와요. 지금 네. 예, 이 제품 보면은 네. 용품 정리, 꾸미기, 소품 이런 거 왜 넣는 거예요? 저런 키워드들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꾸미기, 소품 이게 사무실 트레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지금?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죠. 예. 왜 넣으셨나요? 왜 자꾸 순대국밥집에서 황태해장국을 팔... 자, 감사합니다. 아까 그 제품 다시 보면 로즈골드 저거 네. 뒤에 것들은 진짜 너무 남발된 키워드예요. 왜냐면 이 제품 한번 상태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갈 거면 확실하게 가야 돼요. 지금 로즈골드에 뭐 색깔이니까 넣었다고 치더라도 예. 사무실 트레이는 용도와 관련된 키워드죠. 네. 근데 뒤에는 또 꾸미기랑 소품이에요. 그럼 이거 카테고리 뭘로 갈 거예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갈 거예요? 사무실 트레이로 갈 거예요? 사무실 트레이로 갔습니다. 그럼 벌써 갈리는 거죠. 그럼 뒤에 소품이랑 꾸미기는 카테고리랑 따로 놀겠네요. 그러네요. 이게 키워드를 찾는 거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
이런 조합이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명확한 팁을 드리자면은 네. 사무실 용품 정리와 관련된 키워드를 사장님께서 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제 생각에 사무실 용품 정리는 빡셀 것 같아요. 한번 네이버에 쳐볼까요? 네이버 쇼핑 가셔가지고 한번 1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사무실 용품 정리 1페이지 화면입니다. 이길 자신 있어요? 아니요. 전혀 다른 상품. 그쵸? 네. 지금 사무실 용품 정리 1페이지를 보고 계신데 이미 막강한 애들 있죠? 예. 근데 거기에 심지어 용품 정리에 맞지도 않는 아까 그 제품 이거를 넣으려고 하신 거죠 지금. 충격이네요. 상품명 가공을 끝내셨으면은 내가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지은 상품명을 고객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꾸로. 그러면은 누군가가 만약에 저기 사무실 트레이랑 뒤에 용품 정리 있죠? 네. 그럼 조합으로 해가지고 사무실 용품 정리를 쳐서 엔터를 쳤다고 쳐볼게요. 네. 사무실 용품 정리를 친 고객의 머릿속에는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보통 사무실 책상에서 이제 뭐 볼펜이나 뭐 기타 사무용품들 정리하는 걸 찾지 않을까 싶은데. 사무실 용품 정리라고 들어왔어요. 네. 누군가 거기 그렇게 쳤어요. 네. 근데 우리 제품이 이거예요.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네, 저도 안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서 사무실 용품 정리를 친 사람은 그냥 흰색 플라스틱으로 된 진짜 그냥 정석적인 거 살 것 같거든요. 예. 요즘에 이런 거 막 사무실 위에 올려두면은 좀 그렇죠. 뭐라 하지 않을까요, 부장님께서? 뭘할 것 같아요. 요즘 MZ세대는 그럼 와. 무슨 뜻이냐? 사무실 용품 정리를 쳐서 들어온 사람은 이거 안 산다는 소리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가공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예. 아무런 부가가치를 주지 못한 거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찾아주지도 못했고 괜히 들어와서 이상한 상품 보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 고객의 시간을 뺏은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이게 뭔가 하나 크게 맞은 느낌이네요.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청하기를 정말 잘했네요. 지금 제가 컨설팅 해드린 결과 대략적인 문제는 보였을 거예요. 지금 상품명 네.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예. 예. 카테고리도 따로 늘고 일단 전반적인 통일성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나열식 키워드와 남발식 키워드가 너무 많은 거.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거꾸로 이 상품명을 봤을 때 내 상품이 안 떠오른다는 거. 그런 점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 전부터 먼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입 데이터를 계속 보고 훈련해 보시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깨달음 있으신가요, 사장님? 예. 왜 지금 사장님께서 3,000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오셨는지, 그 조금 이하가 나오셨는지. 예.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괜히 죄송하네요. 그럼 사장님께서는 네. 대량 등록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 이유는 제가 사실 군인이었는데 군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10년이나. 네. 직업군인으로. 네, 직업군인으로 10년 했고요. 결혼한 지는 제가 한 8년 정도 됐는데 이게 제가 해군 특성상 또 해외 파병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 8년 중에 같이 산 게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 혼자서 첫째, 둘째 혼자 다 키워하고 아무도 없는, 연고지 없는 그런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와이프가 저한테 한 말이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너무 저는 지금 가정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앞발이 쓰고 군생활 하고 있는데 정작 내 가족은 못 챙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역하면은 뭐라도 먹고 살겠자고 전역을 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역시 20살 때부터 군생활을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월급만 받아서는 잘 살 수는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상품을 3,000개 올리면 저 솔직히 매출 한 500은 나오겠지 이 생각은 했는데 근데도 포기할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내가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그 전의 생활로 돌아갈 것 같고 또 전역했을 때 와이프랑 애들한테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 내가 옆에서 잘해줄게 라고 말하고 멋있게 전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업까지 놓아버리면은 그 순간 선택들이 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할
할 때까지는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인터뷰를 신청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패기 하나 가지고 퇴사를 하신 그렇죠. 건가요? 네. 많은 대량 등록 셀러분들께서도 네.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꼭 사장님처럼 이렇게 무슨 배를 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뭐 본인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던가 그렇죠. 미래가 네. 없어 보인다던가 예. 그래서 퇴사를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의견이 많이 굉장히 갈리는 편이에요. 네. 그래도 대량 등록으로 부업을 하면서 일단 네. 월 한 2, 300 정도는 만들고 나와야 된다랑 네. 어차피 나올 거면 빨리 나와가지고 배수진 치고 열심히 해라. 네. 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사장님은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당장 퇴사 직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선택을 내리실 건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결혼을 안 했으면은 바로 퇴사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은 고정적인 수익이 없어도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마이너스는 그렇죠. 아니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전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와이프랑 애가 둘이 있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어서 고정적으로 수익이 또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대량 등록 위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가족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쌓아뒀던 돈이나 모아뒀던 게 없으면은 부업으로 하면서 저처럼 뭐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3-4시간씩 자더라도 이 사업을 꾸준히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할 수 있으면은 부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두 가지를 병행 못 하겠다 하면은 퇴사하고 정말 완전하게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전업으로 했다가 지금 공장에서 3교대 일하면서 그래도 못 놓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놓으신 거 아닐까요? 어떤 만약에 네. 사장님께서 지금 가정이 없으셨다면은 네. 3교대를 끝나고 집에 와서 대량 등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3교대로도 만족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업이신 분들의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해요. 사장님 좀 특이하신 케이스였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네. 부업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얻으면서 편한 마음으로 네. 퇴근 후에 일을 해서 네. 수익을 꾸준히 올려가다가 각을 보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부업의 단점은 뭐냐면은 내가 도망갈 곳이 있어요, 힘들 때. 맞아요. 그게 정말 커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교육을 했었지만은 부업이신 분들이 네. 제가 봤을 때 환경적으로는 분명히 더 유리한 게 맞아요. 네, 맞아요. 환경적으로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그만두시는 비율이 더 높아요. 어차피 할 게 있으니까. 이유를 못 찾는 거죠. 나는 지금 당장 이 대량 등록 포기하면은 오늘 퇴근하고 넷플릭스 볼 수 있는데 이번 주말에 뭐 저기 양양 가서 뭐 서핑이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뭐 사장님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4달에서 매출 100에 순이익이 20인데 내가 이걸 왜 계속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럼 거기서 못 버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럼 제가 이제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장님께서는 4달 동안 이제 매출이 100만 원 가까이밖에 지금 안 되시고 계신데 네. 아직까지 안 그만두고 계셨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분들은 진작에 그만뒀을 상황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들이죠. 아무래도 힘들고 뭐 솔직히 공장에서 일하고 새벽에 퇴근하고 하면은 많이 피곤하고 졸리죠. 근데 지금 자면은 지금 생활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남들이랑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살면은 어차피 지금 상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련이 계속 남는 거죠. 여기서 나 할 만큼 했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분명히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와이프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뭐 이런 미래에 대해서 많이 꿈도 꾸는데 그 미래가 실현이 되려면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예, 이걸로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그만두면 그냥 공장 3교대 다니면서 그냥 그 월급에 만족을 하면서 그냥 빚 갚으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고 하지 않을까. 결과론적으로 오늘 든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뭐 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컨설팅 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공하는 방법부터 생각부터 그냥 바꾸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 마음으로 다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께서는 그럼 앞으로 네. 다시 직장에 들어가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저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사실. 저는 지금 목표가 뭐냐면 와이프도 사실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계속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제가 공장 상교대를 계속 다니더라도 이 사업을 해서 월 그래도 뭐 순이익으로 200~300만 원이라도 나오면은 그때 와이프한테 이 사업을 알려주고 와이프가 관리를 하고 사실 와이프 퇴사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되게 크거든요. 제가 그냥 공장 가면 되니까 뭐라도 해서 돈 벌어오면 되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그냥 와이프랑 둘이 같이 일하는 거. 네, 같이 일해서 지금 꿈꾸는 게 제가 밤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내년에는 꼭 사입을 해서 같이 포장 박스 포장하자. 택배 박스 같이 포장하자.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사장님께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네. 삶을 위해서 네. 선택을 내리신 거네요. 네. 저도 사업을 지금 좀 2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 사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아무리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답을 찾으려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인터뷰를 다니면서 많은 사장님들을 뵙지만 사실 제가 다 거쳐왔던 과정이에요. 저라고 상품명 강을 처음부터 막 잘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자료 자체도 그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예. 정말 그냥 감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감으라니까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올까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뭐 유입 분석을 볼 수 있다더라 해서 한번 보게 되고 네. 계속 시도해보고 찾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한 번씩 늘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나중에 사업을 좀 키워도 똑같이 오더라고요. 레벨업이 되면 될수록 내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계속 와요. 그때마다 이제 잘 안 풀리는데 네. 근데 그걸 한 번 넘으면 그걸 되게 크게 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수익도 그때마다 엄청 크게 한 번씩 점프를 했던 것 같아요. 분명 제가 오늘 이렇게 컨설팅을 드렸지만은 네. 일주일 이내로 또 막힐 거예요. 아마 계속 막힐 거예요. 뭐 도매처 관련 문제로 막힐 수도 있고 네. 또 가공 관련된 거에 추가적인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더 이상 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이 올 텐데 그때마다 사장님의 답을 계속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장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직장을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대량 드론의 사업이 모델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대량 드론이 망하면은 다른 사업을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럼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그럼 거기 가서 이 과정을 또 겪겠죠. 네. 사업을 가든 제조를 가든. 네. 그럼 그때도 이제 사장님이 본인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스킬들로 그거를 다시 뚫어낼 수 있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지금 사장님과 비슷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께 혹시 뭐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일단 제 코가 석자라서 일단 분명히 저처럼 힘드신 분들도 되게 꿈꾸고 있는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힘들고 매출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꿈꾸는 미래만 보고 그냥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